추방당하듯 떠나야 했던 박재범은 어떻게 한국에서 레전드 반열에 오른 인물이 되었을까요? 2008년 보이그룹 2PM으로 데뷔하여 인기를 얻던 박재범은 과거 마이스페이스라는 SNS에 남긴 글이 알려지게 되면서 2PM 탈퇴 후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솔로로 다시 컴백한 뒤 지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골든디스크 어워즈, 한국 힙합 어워즈 등 아티스트로서의 업적과 더불어 AOMG, 하이어뮤직, 원스피릿츠, 모어비전 등 여러 회사를 설립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성과까지 박재범은 영역을 넘나들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박재범은 이렇게 미친 넓이를 자랑하는 성공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분석한 박재범의 성공 로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재범은 경계를 확장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점들을 융합시켜 힙합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자신의 팬층을 한국을 넘어선 월드와이드로 넓혔으며 추구하는 예술의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다각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종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박재범의 확장에는 어떤 비결들이 숨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학생의 성공 로직, 오늘 분석해볼 대상은 박재범입니다. 여러분은 인센티브의 뜻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성과급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인센티브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자극, 동기부여의 기술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센티브가 잘 설계되면 거의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 또 사람들의 행동과 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의 유력한 후보였고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존 리스트의 설명입니다. 즉, 성공적인 확장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재범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었던 인센티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익에 대한 고민 없이 너가 원하는 예술을 해, 내가 도와줄게 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재범을 만들어온 또 만들고자 하는 문화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범은 함께 가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함께 가는 문화라는 게 확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포용성과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는 문화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협력을 만든다. 그렇게 생겨난 일상적인 팀워크, 협업 습관으로 인해서 규모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경제학자와 조직 심리학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함께 만든 앨범과 화보, 또 서로를 위하고 지지해주는 모습까지 이런 모습들은 박재범이 만들었고 또 만들고 있는 문화가 가진 확장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결정을 내리고 계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하루 평균 70여 가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삶을 넓혀가는 박재범, 그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네, 정말 많을 겁니다. 문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나쁜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도 상당했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도 박재범은 위임을 활용합니다. 아마 본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 배웠을 것 같은데요. 과거 2PM으로 활동하던 시절 박재범이 맡았던 역할은 다양했습니다. 리더, 리드 보컬, 메인 댄서, 개그 캐릭터 등 여러 가지였죠. 하지만 탈퇴 후에는 박재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최선인 선택을 고민했고 결국 박재범은 그 선택을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여러 회사를 설립한 뒤로도 위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자신이 고민해야 할 것들을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럽을 여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고 이어서 프랑스에 가는데 와 진짜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을 갈까 생각하다가 고민에 빠집니다.
혹시 영국이 프랑스에 비해서 노잼이면 어떻게 하지? 나 돈도 많이 썼는데 이미? 이때 여러분은 영국에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만약에 영국에서 하루를 보내는 비용이 20만 원인데 너가 누리게 될 기쁨이 30만 원, 40만 원 그 이상이면 당연히 가야지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한계적 사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모든 의사 결정에는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따지는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박재범의 2021년과 2022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재범은 자신의 주류 브랜드 런칭과 연예기획사 설립이라는 새로운 편익에 도전하기 위해서 비용을 분석합니다. 바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라는 비용이었죠. 이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박재범은 2021년도 말 AOMG와 하이어뮤직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자유롭게 새롭게 도전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22년 원소즈를 출시했고 연예기획사 모어비전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박재범은 한계적 사고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범의 성공 로직 확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를 저에게 적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면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은 모임에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는 강연을 주최했으며 지금처럼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신만의 확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휴학생의 성공 로직이었습니다.